괜찮아? 이 각도가? 좋아요. 자, 수열 보면 다시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돼. 수열을 수가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지. 여러분 했어요.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뭐에 따라 나열되어 있냐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다. 그래서 이 규칙성을 찾는 게 수열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 뭘 배우냐면 등차 수열을 배워요. 마치 이 수열이라는 게 큰 범죄 중에 컨테이닝이고 함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함수에 포함돼요. 수열도. 그럼 함수라고 하면 함수 안에 포함되려면 얘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면 정의역이 있어야 돼요. 그럼 수열의 정의역은 뭘까? 수열의 정의역은 n 컬럼. 이때 이 n은 이제 원소를 의미하죠. 그 원소인 n은 자연수 전체 집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은 원소인 n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래서 an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거를 함수의 일종인 게 fn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때도 있는 이유가 수열은 은연중에 함수에 들어가니까 그걸 인식하고 있어라 라는 거고,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우냐면 정비례, 반비례부터 배워. 기억나요? 정비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걸 정비례라고 하고, 반비례는 뭐 요렇게 가는 걸 반비례라고 하죠.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이렇게 이제 인식을 좀 해달라 이거죠. 정비례하고 반비례를 인식해달라.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은 함수 입장에서 보면 1차 함수예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같아요. 이건 이제 인식을 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은 이걸 다 알고서 출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학생이 등차 수열을 하면 1차 함수요. 수열은 함수의 한 종류예요. 라고 했을 때 1차 함수하고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화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해요. A1은 A이고 A2는 여기 일정함수가 더해져. 그거를 공차 D라고 하죠. D. 뭐가 더해졌어? 공차가 영어로 common difference지. 그래서 common difference D를 따가지고 우리가 공차 D가 더해진다는 거. 그러면 세 번째 항인 A3는 여기에 또 D가 하나 더 더해지니까 2D가 되겠지. 네 번째 항은 여기다가 또 D가 더해지니까 3D가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가면 결국 마지막에 n번째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뭐가 될까? 이게 여기서 이제 규칙성 찾기를 여러분들이 시도해야 돼요. 규칙성. 잘 보니까 여기는 D가 없는데 A는 있어. 여기도 A는 있는데 D가 하나 있어. 여기는 A가 있는데 D가 하나 덜, 이 3, 2, 4, 3 이런 식으로. 그럼 AN을 가면 A는 있고 일단 얘보다 하나 작은 n-1D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n번째 항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일반항. 알겠지?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할 때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너럴, 그 다음에 스페셜. 제너럴하고 스페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먼저 발견한 다음에 일반화 시키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일반화입니다. 제너럴인데 AN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암기해야 돼요. AN은 A 플러스 n-1D 이렇게 암기해도 좋고, 아니면 FN으로 암기를 해도 돼요. 함수니까.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다. 그래서 이걸 n에 관해서 전개해보면 이게 D 곱하기 n 플러스 A 빼기 D 이렇게 되지. 그럼 n에 관한 1차 함수이고, 이 앞에 있는 이 기울기가 뭐에 해당된다?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중요하잖아. 기울기가 공차 D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그래서 1차 함수,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fn이 5n-4다. 이렇게 탁 나오면 이 첫째 항이 어떻게 되는가? 1을 넣어주면 그게 첫째 항이라고 해요. A1. A1은
5 곱하기 1 빼기 4가 되니까 답이 1이 되고, 그래서 첫 장은 1이 되고, 공차 T는 어떻게 돼요? 요 앞에 있는 개수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 얘가 공차 T가 된다. 공차 T의 값이 5다. 이렇게 바로 알 수도 있다는. 만약에 이거를 인식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1차항 구하고 2차항 구한 다음에 2차항에서 1차항을 빼가지고 공차를 찾아야 되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을 지금 여러 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암기가 이제 점점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의 맨 처음 일반항까지 이걸로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재미로 뭘 하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갖다가 계산한 재미를 해요. 왜냐하면 이 등차 수열 합은 거기서 나왔지. 이런 얘기 있었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0까지 더하면 얼마야?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어렸을 때.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지? 5050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이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냐면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더하는 거지. 이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더하기 쭉 가서 1까지 더한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를 만약에 S가 붙는다면 얘도 S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S 두 개니까 2S가 되고, 우변을 잘 보니까 1 더하기 100, 100일이지. 2 더하기 99, 100일이야. 3 더하기 98, 이것도 100일이고, 100 더하기 1도 100일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 거를 이게 100일인데 100일이 몇 개 있냐면 100개 있지.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서 S는 2분의 100 곱하기 101 이렇게 해서 약분하기 50이 되고 50 곱하기 101 해서 5050이다. 이렇게 구했던 거야. 이걸 누가 생각해낸 거냐면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걸 생각해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스페셜한 거지. 스페셜한 것들은 한 예를 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켜보자. 그래서 일반화 시킨 게 이제 N항까지 합을 SA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을 A,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 이렇게 더하는 거지. 그래서 N번째 항을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돼서 얘를 SN을 구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원리는 얘랑 똑같은 거야. 거꾸로 쓰는 거야. SN을. 이번에는 이걸 먼저 쓰는 거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럼 이거보다 바로 앞에 하면 뭘까? A 플러스 N 마이너스 2D가 있었겠지. 그 다음 그 앞에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3D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쭉 와서 맨 마지막에 A가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변별끼리 쭉 더하면 SN이 두 개니까 2 곱하기 SN이 되고 여기를 쭉 보니까 어때요? 여기 A 플러스 A가 두 개지. A 그럼 2A고 N-1D고 여기도 A가 두 개야. A 2A 더하기 N-2A 1D지. 이것도 2A 플러스 N-1D. 이것도 2A 플러스 N-1D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2A 플러스 N-1D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이런 묶음이 N개 있겠지. N개. 그러니까 N한테 합이지. 그래서 N 이렇게 묶어내죠. 그럼 SN은 2로 나눠서 2분의 N 가로 2A 플러스 N-1D라는 SN이 나온 거야. 공식이.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야. 결론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전에 이 유도 과정을 알면 혹시 까먹어도 여러분들이 까먹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로 그랬잖아. 그럼 등차 수열이 합은 몇 차 함수일까? 2차 함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인데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수항이 없는 이 옆에 전제 조건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다. 자, 이거 전개해보면 알겠죠?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 이제 전개하는 거를 여기 n 하고 n을 곱하니까 이게 n 제곱이 되지. 근데 앞에 t가 있고 밑에 분모는 2가 있으니까 2분의 t에 n 제곱이 돼. 플러스 그 다음에 2하고 2 약분돼가지고 a가 남지. 그래서 a 빼기 2분의 t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n 이렇게. 그래서 이걸 또 암기해야 되겠지. 이거를 2차 함수인 fn으로 많이 함수를 보여주면 2차 함수인데 2분의 t에 n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t에 n 이렇게 쓸 수 있다.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다. 자,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2차의 개수죠. 아까 1차 함수의 개수는 기울기였고 2차 함수의 개수는 이거를 2배 하면 공차가 나와. 여기다가 2분의 t라는 거에다가 두 배를 하면 이 약분돼서 t가 나와요. 공차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인데 앞에 거 개수를 2배 하면 공차가 된다. 그럼 첫 장은 어떻게 볼까? 첫 장은 그냥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돼. F1 또는 S1이 되겠지? 그럼 1을 넣어주면 그냥 첫 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1을 넣어주면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t가 없어지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a가 남겠지. n에는 1 넣었으니까 그래서 a가 남는. 첫 장이 이렇게 해서 등장한다. 자,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 설명을 해줬어요.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 근데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다. 이거를 머릿속에 이제 정리하면서 공식도 알아두고. 자, 여기서 이제 2차 함수가 등장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2차 함수가 등장하면 정말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뭐 최대체수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2차 함수가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2차 함수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fx가 있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요. 이게 2차 함수야. 2차 함수란 말이 나오는 순간 여기에 a는 0이 아니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인 a는 0이 아니다. 그럼 2차 함수가 있으면 a는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0보다 크든가 아니면 a가 0보다 작든가.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다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0보다 크든가 0보다 작든가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더라.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거 점을 찍어보면 알아요. 몇 개 점을. 근데 개형, 대충 그림이지, 스케치. 자, 아래로 볼록해.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서 가장 아래에서 최소가 나오는 거고, 얘는 여기서 최대가 나오겠지. 그래서 최소, 최대가 나오려면 이 최대, 최소라는 것은 다 함수값이야,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y값을 얘기해요. y값. 또는 fx 값을 얘기해요. 즉, 이거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x값을 넣어야 돼. 우리가 y값이라는 것은 자판기에서 커피나 코코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걸 뽑아 먹으려면 돈을 넣듯이 이 함수값을 찾으려면 돈에 해당하는 x값을 넣어줘야 돼. 그 x값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판기에서 커피, 코코아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지폐가 되냐 안 되냐 중요하지, 그지? 지폐 안 되는데 지폐 들고 와서 이거 왜 동전만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동전을 준비해야 되듯이 x값에 뭘 넣어야지 얘가 최대 최소가 나올까? 이걸 반드시 암기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이참수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 이 x값이 뭐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거 하나만 암기해주면 좋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지난 시간에 이 특강에서 했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묶어내지. 이렇게. 일단 A 묶어내면 전개하면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전개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에서 얘의 절반, a분의 b의 절반은 2a분의 b겠지? 그거의 제곱을 더했다가 빼는 거죠. 그리고 c는 바깥에 있고. 그럼 얘가 이제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 어떻게?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 빼기. 이거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a를 묶어내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되고 빼기 이거는 약분이 되지. 이렇게 곱하면 a 하나 약분되지. 그럼 4a분의 이게 b제곱이었죠 여기서.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값은 지금 이 값은 얘가 a가 양수라고 하면 이 제곱도 양수니까 이게 양수가 계속 더해지는 거지. 양수가 계속 더해지면 이 전체 값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가장 최소가 되려면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얘가 없어져 줘야 돼.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이 뭐야? 바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유도하는 거지. 또는 이렇게 유도한 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유도하기 싫으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y 프라임이 될 거고 미분하면 네가 앞으로 내려와서 2ax 플러스 1차는 미분하면 무조건 개수니까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미분한 y 프라임이 뭘 의미하냐면 기하학적으로 이게 접선 기울기를 의미해. 접선 기울기. 즉 이 꼭지점에서 나란히 가는 게 이게 접선이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접선이 어때요?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미분하면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사실은.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접선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해서 꼭지점 x좌표를 암기해도 좋고 얘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런 거를 완전 제곱을 이용한 거지.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꼭지점 x좌표를 찾아도 좋다는 거야. 자, 이차함수가 등장하면 방금 설명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각함수 이런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데서 전부 다 최대치수 등장하면 2차 치환하다 보면 2차 함수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 2차 함수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을 했어요. 이번에는 등차 중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갈게요. 가운데 있는 항 A하고 X하고 B 이렇게 세 수가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의 그 시퀀스라지 수열을 영어로 등차 수열의 흐름으로 얘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항, 등차 중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두 개를 양옆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위한 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등차 중항항이라고 하는데 등차 중항은 뭐하고 같냐면 많이 본 거지. 산술평균이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등차 중항하면 산술평균이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왜 이게 성립하느냐?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말 자체가 이거지. A, 그 다음에 A 플러스 T,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 요거 두 개 더해서 두 개 더하면 2A 더하기 2B가 되겠지. 그거를 2로 나누면 2 약분되고 A 더하기 T가 나겠지. 그래서 이게 등차 중항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는 게 또 중요해요. 2분의 A 더하기 B. 그러니까 수학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공식들은 다 암기하고 문제 풀 때 이 공식을 한번 대입해보자. 이게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타임 어택이니까 요걸 한번 좀 잘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 개념 설명 한번 다시 또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틀어놓고 문제 좀 이따가 문제 풀이 해 나갈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2교시는 문제풀이 좀 하고 3교시는 1일 테스트 치고 그래서 문제풀이 하기 위한 개념 설명을 좀 다시 해준다 생각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제 들리죠? 그지?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들려. T 익스프레스를 내가 태어나서 처음 타봤어. 청명열차라는 걸 타본 적이 없는데 이름이 바뀐 거야. T 익스프레스로. 그래서 그건 좀 새로운 건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생이 나하고 같이 타자고 그래가지고 줄 좀 대신 서달래. 자기 딴 거 타고 올 테니까. 그래서 줄이 엄청 기니까 내가 계속 줄 쓰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자기 차례 될 때쯤 나타나가지고 나는 줄만 썼지 그거 탈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걔가 아니 초등학생도 타는데 선생님이 안 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럼 누구랑 탑니까? 두 명이 2인 1석인데 2인이 한 그거 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걔랑 이제 타게 됐는데 초등학생 그런 거 이거는 안 무서운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떨어져도 안 다치고 뭐 어쩌고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네 나무더라고 이게 그지? 굉장히 압축된 강한 나무인데 나무로 돼 있고 뭔가 부드러운 느낌 들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타봤지 그거를. 그래가지고 드드드드드드드드 올라가는데 긴장이 약간 되더니 수평으로 가더라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풍경이 싹 보이면서 뭔가 안심이 되는데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 엄청난 각도로, 그지?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 자, 한 번만 경험해보고 나면 이제 그지? 그 다음에 안 해도 되잖아. 내가 한 번 경험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 얘기할게. 등비수열. 우리가 이제 아까 등차할 때는 차인데 이 B가 뭘까? 이 B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해봐야 돼. B가 뭘까요? B라는 게 이런 거지. 비율을 얘기하자. 비율. 비율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지. 그지? A분의 B. 이런 게 비율 아니에요? 맞죠? B는, 초등학교 B는 이거지. 비율은 A분의 B. B는 뭐? 이거대로 한다면 이게 B 대 A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그 다음에 나눗셈은 뭐예요? 나눗셈. 나눗셈은 B 나누기 대에다가 줄 끄면 나눗셈 이렇게. 그러니까 이 흐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비율, B, 나눗셈. 이거 다 같은 놈들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B 할 때 이 기준이 되는 게 기준양. 이런 말을 썼었지. 기준양이라는 게 뒤에 오지. 이 기준양에 해당하는 게 분모. 분모가 기준양. 맞죠? 그 다음 나눗셈으로 보면 뭐야? 이 기준양, 분모에 해당하는 걸로 나누는 거지. 그지? 이걸로 나누는 거야. B를 A로 나누는 거지. 나누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본 한자에서 이걸 가감승자할 때 제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한자 사이시오 써서 제수라고 하죠. 제수. 이게 제수. 나눔을 당하는 거는 피제수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B라는 게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뒷항에서 AN 플러스 1이라는 뒷항에서 앞항을 나누면 그게 어떤 일정 값이 온다. 이거를 우리가 레이시오 RATIO 라티오 아니야. 라티오 아니고 이거 발음 기네스 발음이죠. 레이시오. 이거를 공비라고 하자. 공비 앞에 커먼 붙이면 이게 공비가 되지. 커먼 센스는 상식이고 커먼 레이시오 공비가 되는데 이걸 R이라고 하자. 이게 등비수열입니다. 그죠? 그러면 등비수열이 또 일반항 구하고 합도할 건데 아까 등차수열은 일반항이 1차 함수, 합이 2차 함수,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이렇게 정리했는데 등비수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등비수열 보니까 첫째 항은 A일 거야.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뭔가 일정한 공비 R이 곱해지니까 여기가 AR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은 여기다 다시 R이 곱해지니까 AR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항은 여기다가 다시 일정한 R이 곱해지니까 AR의
세제곱이 될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r이 곱해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 a 있고 잘 보니까 r이 있고 잘 보니까 4, 3, 3, 2 하나씩 주네. n이든 그럼 n-1이겠네.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아낸다. 일반항을 찾아봤더니 a에는 a 곱하기 r의 n-1성. 혹시 A4 용지 같은 거 어? 있나요? A4 용지? A4 용지? 이면지. 이면지 이면지 자료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타이밍 좋았어요. 잠깐 쉬어갈 수 있게끔. 자, 일반항 A에는 이렇게 됐다 이거. 그럼 얘 몇 차수야? 얘 차수 없지? 차수 없어.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해? 차수 없는 함수, 초월함수라고 해. 차수 있는 거를 다항함수. 얘는 초월함수. 차수가 없어. 근데 이 n에 가는 함수니까 이걸 n으로 하면 a에 r에 n-1승이니까 r에 n승 형태가 돼 있지. 이런 형태의 함수는 뭐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거 지수함수라고 해요. 지수함수. 그래서 지수함수 뭐가? 등비수열. 지수함수 하면 기억나는 게 이거죠. fx는 a의 x승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랬을 때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수. 밑에 있는 수다. 근데 수를 생략해가 보통 미치라고 하고 이 x를 지수. 얘는 수 생략 안 하지. 지수라고 쓴다. 그래서 지수함수.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a가 중요하지. 밑이 중요해요. 그죠?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큰가 아니면 a가 1보다 작든가. 물론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따지지. 자, a가 1보다 크면 a가 1보다 작으면 왜 그렇다? a가 1보다 크면 얘는 그래프 상에서 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증가하죠. 이렇게 a가 1보다 작으면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감소하죠. 그래서 등비수열은 결국은 일반항이 지수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함수로 되어 있고 중요한 밑이 중요하다지. 베이스 밑에 해당하는 애가 공비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공비가 결국 지수함수의 밑에 해당한다. 밑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이거지. 이해되지? 그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 하나씩. 자, 등차수열은 1차 함수, 합은 2차 함수,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등비수열은 공비가 미친 지수함수. 됐죠? 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 그걸로 갈게요. 등비수열의 합.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재밌어지지. 어려워지면서. 자, 등비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구할까? 잘 보면 자, SN이라는 게 일단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항은 A하고 쳐요. 두 번째 항은 AR이 되겠지.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 되겠지.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 그럼 맨 마지막 일반항 AR의 n-1이 되겠지. 그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R의 n-1이니까 이렇게 이걸 더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지? 바로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등차수열에 한번 처음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변별끼리 됐는데 얘는 이거 생각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야. 그죠? 이거 어떻게 혹시 기억나나요? 이거 어떻게 구했지? SN은 어떻게 구해 이거 계산을 하면 이거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아.
등차 수열은 앞뒤를 바꾸는 건데 얘는 뭐냐 한 칸 미는 거야. 한 칸 밀어. 뭘 한 다음에 R을 곱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힘든 일이 있잖아. 아니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어. 그럼 시간을 끌어봐요. 잠깐만 생각해보고요. 아니면 하루만 생각하고, 아니면 한 달만 생각하고, 뭐 일주일만 생각하고. 시간을 끌면 대충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돼. 근데 판단을 좀 미뤄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급하지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막 자기의 타고난 촉으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지. 자, 이것도 봐요. R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에 R을 곱했으면 우변에도 R을 다 항마다 다 곱해줘야 돼. 그럼 얘를 R을 곱하면 AR이 되겠지. 그거를 한 칸 밀었으니까. 그러면 얘를 한 칸 밀었으면 AR이 되고 얘 곱하면 AR이 제곱인데 밀었으고 이 AR에 세제곱 되고 여기다 곱하면 AR에 4제곱이 되지. 이게 한 칸 밀었으면 여기 R 곱하면 AR에 N-1이 나올 거고 여기다 R 곱하면 AR에 N-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요거를 박스 칠 수 있지 이거를. 자, 이렇게 박스 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더만. 지난번 보니까 도형을 하는 게 좋더만. 나 이거 알았어. 도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이거랑 요거랑 같은 거잖아 얘가. 그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걸 변변길에서 빼는 거야. 변변길을 빼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1에서 R을 빼는 거고 SN이 되고 얘는 어때요? 똑같은 놈이지 이거. 자세히 보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없어지는 거야. 변별비를 빼니까 없어지고 얘는 0에서 이걸 빼지. 물론 쏘리 이거 잘못됐네. 다시 해볼게요. 빽. 이거 재밌네. 자, 뭘 잘못했지? 큰일 날 뻔했네. 여기서 이게 같은 거지 이게. 얘랑 같은 거지. 그죠? 그러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빼는 거지. 빼면, 자, 1에서 R을 빼고, SN. 얘는 똑같으니까 빼면 없어져. 이거 통째로 없어지지. 그리고 여기서 빼니까 A고, 없는 거에서 빼니까 0에서 이거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 AR의 N승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1-R을 나누면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어떻게 나눠야 돼? 첫 번째는 1-R이 0이 아닐 때, 즉 R이 1이 아닐 때 나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R이 0이면, 즉 R이 1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R이 1이 아니면 나눌 수 있어요. 그럼 SN은 1-R 분의 요거 일단 위에 거 정리하죠. A를 묶어내서 1-R의 N스. 수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얘보다는 이렇게 A를 묶어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래서 SN이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이 공식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 1이 되면 SN은 어떻게 돼요? R이 1이 되면 R이 1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이 A고 둘째 항도 A고 셋째 항도 A고 A 다 더하는. 그럼 A가 몇 개 더해져? N개 더해져. 그래서 NA 이렇게 써야 된다. 잠깐 방금 R이 1인 경우 때문에 예를 들면 자 5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야. 이거 무슨 수열입니까? 5 이렇게 계속 가.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는 거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로 볼 때는 공차 t가 0. 그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 볼 수도 있고 또는 등비 수열로 볼 수도 있죠. 등비 수열. 등비 수열로 보면 공비 R이 얼마로 본가? 1로 본 거지. 그치? 그래서 등비 수열로 볼 수도 있고 등차 수열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뭘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요걸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박스 한 번만 더 칠까? 요거 여기. 알겠죠? 즉
SN은 1-R분의 A의 1-R의 n서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SN 공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R-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도 있고 1-R분의 A의 1-R의 n승 이것도 있어요. 두 개 차이점 뭐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2분의 n 걸어치고 어. 2an 플러스 n-1이 네. 그건 등차 수열이 합. 그건 등차 수열. 이건 등비 수열이 합.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 합, 등비 수열 합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2차 함수 형태인 2차로 나와 있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근데 등비 수열의 합은 지수 함수 형태지, 그지? 그래서 등비 수열도 지수 함수였고 얘도 지수 함수다. 자, 보면 요거 봐봐요.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R이 1보다 크면 이 공식 쓰는 게 편하다는 거야. 왜? 음수가 등장 안 하니까. R 빼기 1하면 양수니까.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이 공식을 쓰면 좀 편하다. 그래서 공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 가장 일반적인 거 얘지. SN은 1-R분의 A 1-R의 n승.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내려면 힘들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야. 이걸 분석을 좀 잠깐 해보면 등비수열은 도대체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지. 1-R분의 A가 되고 빼기 요걸 하나를 통째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지. 빼기 1-R의 A의 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걸 만약에 어떤 문자로 본다고 하면 얘를 A라고 치환을 하면 얘도 A가 되겠지. 나중에 A.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SN이 A의 마이너스 A의 R의 n승 이런 형태가 돼. 즉 여기하고 여기를 더하면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합을 하면. 즉 SN을 다시 써보면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 R의 n승 앞에 있는 이 숫자랑 뒤에 있는 상수항을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B는 항상 0이 돼요. 이런 특징이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지. 등비수열의 특징이 뭐냐? 얘를 갖다가 똑같은 A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하면 이게 0이 나오는 특징이지. A 없어져서 0이 되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A 플러스 B라고 본다면 A와 B를 더하면 0이 된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비가 나와. 알겠죠? 문제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다. 자, 지수함수 형태인데 알렸다. 됐죠? 자,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 합까지 했고 이제 등비중항 설명을 하고 쉬는 시간 좀 할게요. 자. 등비중항은 뭐냐? 등비중항 가운데 있는 항. 자, A, X,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거에 제곱원 두 개를 곱한 거하고 같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X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공비가 음수면 뿔마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등비중항이라고 한다.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산술평균 아까 했고 얘는 이제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기하평균과 관련이 돼요. 기하평균과 관련돼서 루트 AB 이 기하평균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산수평균, 기하평균까지 나오면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에서 이런 걸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뭐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이야. 조건부등식인데 이 조건을 어때요? 생략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등식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죠? 뭐 2x가
3보다 크다. 이런 거는 조건 부등식입니다. x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이거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게 아니라 x가 2보다 3, 2분의 3보다 큰 거를 넣었을 때만 얘가 성립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조건 부등식을 푼다, 해를 구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절대 부등식 이런 짓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다.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야. x에 뭘 넣어도. 진짜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데요? 이걸 x 마이너스 이거의 절반 2분의 1의 제곱을 하면 이거 완전 제곱인데요. 다시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b 하면 2 약분될 마이너스 x 나오지. 플러스 4분의 1이 더 나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해주고 원래 플러스 1이 있었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 이거는 계산하면 플러스 4분의 3이 돼서 이거 자체가 실수니까 0보다 크나 같은데 확실히 0보다 큰 애가 있으니까 이 전체는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는 x에 뭘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니까 이런 걸 절대 부등식이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인데 이 기하평균이 나오면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절대 부등식이 또 하나 있어. 산술평균이 항상 뭐보다 크나 같다.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나 같다. 즉 아까 산술평균이 a 더하기 b 해서 나누기 2하는 거고 기하평균 루트 ab인데 얘보다 크나 같다. 단 조건이지.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왜? 도형에서 기하라는 게 도형과 관련이 되니까 산술은 일반적인 숫자겠지만 기하는 도형과 관련된데 도형에서 이 ab가 변의 길이인데 변의 길이가 항상 양수지. 그래서 이 조건으로 해서 여기에 성립된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죠. 이거 산수평균, 기하평균 이것도 알아두면 좋고 이게 절대 부등식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점점 내용이 겹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수학 잘하려면 어떤 이 본전이 있어야 돼. 미천. 장사가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 2002년 월드컵 때 선생님 가르쳤던 제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뭔 짓을 했냐면 그 남들은 다 응원하고 대한민국 막 이거 할 때 걔네들은 뭐 하냐면 코스트코 가가지고 생수 조그마한 거 있지. 그 되게 싸게 파니까 그걸 사가지고 얼려. 집에서는 냉장고 작으니까 냉장고에도 못 올리고 어디다 올리냐면 그 근처에 얼음 파는 거기에 냉동 창고가 있는데 그걸 빌리더라고. 엄청 큰 냉동 창고를 빌려가지고 하루 사용료를 내고 거기다 그걸 올려. 그래서 그 다음날 응원할 때 목마르잖아. 그 생수를 파는 거야. 얼음물이지. 그러면 산 가격보다는 최소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냉동고 빌려가지고 얼리는데 전기세도 들고 이러니까. 그냥 팔더라고. 근데 그걸 만약에 못 팔면 어디 뭐 이렇게 재고가 쌓여가지고 버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막 팔더라고 얘네들이. 돈을 벌더라고. 그래서 야 너 이거 경영학과 가야 되겠다 내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야, 남들이 놀 때 얘는 돈 벌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즘 한참 유행한 게 플랫폼 경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플랫폼이 뭐야? 기차 플랫폼, 정거장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데야. 그 플랫폼만 되면 그 다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네이버. 네이버 메일 다 공짜로 하나씩 주니까 사람들이 다 가입하잖아. 그지? 카톡 무조건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또 모이지. 최근에는 그 플랫폼 경제로 히트친 게 쿠팡이야. 쿠팡. 배송비 무료, 로켓 배송 이러면서 막 사람들 모았지. 현수 엄청 다녔지. 그 다음에 뭐야? 쿠팡에서 쿠팡 플레이도 하고 뭐 5만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하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우면 이제 그것만 알지 않고 그 이면에 이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등차 수열을 배웠고 이제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 등차 수열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D인데 얘를 n에 관해서 쓰면 dn 플러스 a1 빼기 d라고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sn 등차 수열 합은 2분의 n 바로 2a1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는데 얘를 전개해서 쓰면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a1 빼기 2분의 d의 n이라고 쓸 수 있다. 상수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 x는 a 더하기 b의 나누기이다. 요거 배웠었고, 자, 그 다음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1 곱하기 r의 n-1이다. 그래서 치수함수 형태로 된다. s에는 1-r분의 a1 1-r분의 a1 가로 1-r의 n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 a 곱하기 r의 n선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a 더하기 b가 0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치수함수 형태고. 그 다음 여기서 등비중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P가 된다. 근데 얘는 이제 산술평균인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부분만 기하평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 그지? 등차 수열 공식, 등비 수열 공식, 이건 이제 암기해 놓고 나서 좀 이따 쉬는 시간 지난 다음에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거 다 정리해 놓기 바래요. 자, 쉬는 시간 합시다. 딱 좋네. 50분 수업.